B2 폭격기는 레이더망을 피하는 최강의 스텔스기지만 공중급유라는 명확한 약점이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위해선 공중급유가 필수인데 다행히 연료 덮개를 열 때조차 B2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죠. 문제는 거대한 공중급유기입니다. 이 급유기가 적 레이더에 잘 잡히기 때문에 스텔스기의 존재와 위치가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 작전에선 방공망 밖 안전 공역에서 미리 급유를 마치고 침투해 이 위험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나무 위로 도망치지 마세요. 호주 시드니 동물원에서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둥 아래에는 작은 고기 조각을, 위쪽에는 큰 고기 덩어리를 놓아두는 실험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현장에 도착해 먼저 아래에 있는 고기를 먹더니 다음 순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식간에 기둥을 타고 위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호랑이에게 나무를 오르는 것은 우리가 평지를 걸어다니는 것만큼이나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회오리 감자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 해외 길거리에서도 뜨겁습니다. 먼저 얇게 썰어낸 감자를 꼬챙이에 긴 회오리 모양으로 늘려 준비해줍니다. 그 다음 바삭한 식감과 색감을 더해줄 특제 튀김옷에 감자를 푹 담가 골고루 적셔주는데요. 결 사이사이까지 양념이 잘 배면 끓는 기름에 넣어 노릇하고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잘 튀겨진 회오리 감자를 건져내어 감칠맛 나는 매콤한 시즈닝 가루를 아낌없이 뿌려주고 그 위에 고소하고 부드러운 하얀 소스까지 지그재그로 듬뿍 얹어주면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단짠단짠 해표 회오리 감자, 한입 드셔보시겠어요? 화면에 보이는 붉은 철제 차량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최첨단 전투기의 추락을 막아주는 숨은 공신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킬 때는 사출기라는 강력한 추진 장치로 비행기를 순식간에 밀어내는데요. 하지만 시스템에 오작동이 있으면 전투기가 그대로 바다로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실제 전투기 무게와 똑같이 맞춘 무인 테스트 차량을 먼저 발사해 장치의 속도와 압력을 검증합니다. 사출기가 정상 작동하면 테스트 차량은 바다로 날아가며 이 차량들은 다시 건져 올려져 다음 테스트에 재활용됩니다. 이 테스트 덕분에 값비싼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목수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커스텀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데요. 단단한 원목을 부러뜨리지 않고 둥글게 구부리는 목공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뒤편에 촘촘하게 홈을 파내면 원목이 유연하게 꺾이게 되는데요. 고정 툴로 눌러준 뒤 홈 사이를 목공풀로 채워 다시 고정시키면 이음새 없이 매끈한 곡선 상판이 완성됩니다. 다리와 프레임은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얇은 무늬목 판재 여러 겹에 접착제를 발라 90도로 꺾어 굳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들을 조립하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전혀 없는 라운드형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모래 땅을 녹지로 만드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대표적인 기술인 초반격은 볏짚을 1m 크기의 바둑판 모양으로 모래에 삽입하여 바람을 막고 수분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사막 전용 자동화 기계와 수압 식재 기술이 도입되어 작업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이 기술로 땅에 모래가 고정되면 건조기후에 강한 자생식물을 심고 수분을 공급해 정착을 돕습니다. 이 식물들이 자라 연결되면 사막 확산을 막는 거대한 그린벨트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대형 트럭 운전사의 업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개의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더블 트레일 작업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먼저 보조바퀴 장치인 컨버터 달리를 두 번째 트레일러 후면에 맞춘 뒤 유턴하여 전체 위치를 정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번에 다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달리를 잠시 분리하고 트럭 본체를 첫 번째 트레일러 밑으로 후진시켜 직접 결합합니다. 그러면 맑은 모양 피프스 휠이 트레일러 킹핀에 고정되죠. 진짜 난관은 지금부터입니다. 첫 번째 트레일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후진해야 하죠. 후진을 성공시키면 트레일러 뒤에 달린 달리를 두 번째 트레일러와 수동으로 단단히 묶어 연결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고도의 숙련도와 전문 면허가 필요한 작업임에도 많은 이들이 훈련 없이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곤 합니다. 고급 양가죽을 만들려면 까다로운 제역 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도축 직후에 생가죽은 혈액과 수분으로 인해 쉽게 부패하므로 수분을 빼내 부패를 막는 염장 처리를 먼저 거치는데요. 공장에 도착한 가죽은 쓸모없는 부분을 자르는 트리밍과 세척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가죽 내부의 기름기를 빼내는 탈지 공정이라는데요. 양가죽은 천연 지방이 많아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죽을 부드럽게 늘리는 스트레칭과 털과 표면의 결을 다듬는 폴리싱 등의 정밀 가공을 거쳐 고급 양가죽으로 탄생합니다. 이곳은 버려진 고철을 재탄생시키는 알루미늄 재활용 공장입니다. 엔진 블록부터 일상 속 스크랩까지 산더미 같은 폐기물들이 시뻘건 화염의 용해로 속으로 아낌없이 투입되죠. 고온에서 액체로 변한 알루미늄은 컨베어 벨트를 거쳐 룰렛처럼 회전하는 주조 프레임에 균일하게 부어집니다. 이 틀 안에서 급속 냉각되면서 불순물이 정제된 알루미늄 인got 블록이 차곡차곡 생산됩니다.
일정한 규격으로 굳어진 원자재들은 다시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죠. 쓰레기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완벽하게 회귀하는 과정이네요. 원이 아닌데도 부드럽게 구르는 이 도형은 뢰룰로 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꼭지점에서 원호를 그려 만드는데요. 어느 방향이든 폭이 항상 일정한 정폭도형의 대표 예시로 이 성질 덕분에 사각형 구멍 안에서도 빈틈없이 회전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성질 때문에 바퀴에 적용해도 완전히 평평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일정한 폭을 유지하며 회전하는 독특한 기하학적 특성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자동차의 로터리 엔진을 비롯한 다양한 기계 부품에 이 모양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나무틀은 일종의 체형 측정용 경고판입니다. 미국 스푸키 슬롯 캐니언 입구에 설치된 것인데요. 본인의 몸이나 배낭이 이 틀을 통과하지 못하면 좁은 협곡에서 갇힐 위험이 있어 사전에 경고하는 용도입니다. 이곳은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약 25cm에 불과할 정도로 극도로 좁은 협곡인데요.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물과 바람이 깎아 만든 붉은 사암의 웅장한 굴곡과 신비로운 빗줄기 덕분에 세계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죠. 다만 실제로 배낭을 벗고 옆으로 걸어가야 할 만큼 좁은 구간이 많으니 방문 전 사전 체크는 필수입니다. 이 화가는 자신의 바다 그림에 번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호주의 극사실주의 해양 화가 스콧 로렌슨인데요. 그의 파도 그림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마치 거센 파도가 캔버스 밖으로 부셔져 나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작품은 어두운 푸른빛의 베이스 레이어를 여러 겹 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붓과 스펀지를 사용해 물감을 섬세하게 펴바르며 물속의 깊이감과 유동적인 움직임, 그리고 파도 표면에 비치는 빛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죠. 단 한 번의 잘못된 터치로도 화면 전체의 입체감과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붓터치와 스펀지 작업은 철저한 계산하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 디테일 작업입니다. 파도가 부셔질 때 생기는 하얀 물보라와 미세한 물방울, 반짝이는 빛의 입자들을 섬세하게 더해 작품에 결정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특이한 식물이 있습니다.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 서부 지역에서 대형 재난을 일으키고 나는 텀블위드인데요. 이 식물은 바짝 마르면 스스로 뿌리를 끊어내고 바람을 따라 수 킬로미터씩 끝없이 굴러다닙니다. 워낙 가벼워 강풍이 불면 도로와 농경지, 주택가까지 휩쓸려 오는데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집 앞을 통째로 막아서는 일도 흔하죠. 더 큰 문제는 굴러다니는 내내 수많은 씨앗을 사방에 뿌린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흙과 물만 있으면 금세 새로 자라나 미국 서부와 호주, 캐나다에서도 심각한 생태계 교란과 피해를 유발하는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농촌에서는 지하수 펌프를 가동하거나 곡물 재분기를 돌릴 때 이 거대한 단기통 디젤 엔진을 주로 사용합니다. 투박한 외형 때문에 연료를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무거운 바퀴가 회전하며 생기는 강한 관성 덕분에 적은 연료로도 일정한 구동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죠. 구조가 극도로 단순해 잔고장이 없고 연료를 가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품질 경유나 등유, 심지어 정제된 폐유를 넣어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매연과 소음은 심해도 인프라가 부족한 이곳에선 이만한 가성비 기계가 없습니다.